자, 봅시다. 그 다음에 저기 찬우는 저번 주에 영상 찍은 거 어디 갔냐고 막 나한테 김우리 그랬죠? 유튜브에서 찾아봤어. 유튜브에 있어. 예? 뭐요? 현장 아, 그래서 일찍 조퇴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좋아요? 누구요? 좋아요 안 해요? 저요. 네? 저요. 나대지 마시고요. 아 열었네. 자, 책 핍니다. 괴로워. 쌤, 저 책상이 이상한 거 묻어있는 피 아니에요? 저 자, 책. 피 안 났는데. 자, 이제 조용하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책상에 피 묻어있다니까요. 아, 이제 그만. 진짜 피 묻어있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자,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자, 페이지 176페이지는 우리가 이제 기권, 직권, 수권 뭐 이런 거 다 배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동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봐요. 이건 한번 간단히 읽어보면 됩니다. 자, 중간에 3번에 보면 지구 시스템 상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권과 직권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대륙 이동이 되겠죠. 근데 그 옆에 보게 되면 직권과 기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가스를 방출하는 것은 직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읽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부분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를 쭉 넘기셔서 문제는 숙제로 내드릴 거고요. 저번에 숙제 내줬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 숙제가 있었어요.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 1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지구 시스템에 대한 직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권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184페이지 제목이 직권의 변동입니다. 직권의 변동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걸 직권의 변동이라고 부르고 주목하십시오. 소율수 주목하시고요. 직권이 변동하는데 이 직권이 변동하는 원인이 바로 뭘까? 무슨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이 변동하는 건데 그러면 이 지구 내부 에너지 자체에 의해서 지각이 변동되냐? 아니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공적으로 멘틀이 대류하게 되겠죠. 그렇죠? 멘틀이 대류하게 된다. 위아래로 대류하게 되고 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직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이거 바로 직권의 변동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직권의 변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다면 얘는 판의 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의 이동인데 선생님 판이 뭐예요? 판이 뭐야? 판때기인가요? 그렇지. 판이 판때기야. 그럼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이 궁주로 뭔가 한번 보자. 자,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인가요? 아니요. 멘틀인가요? 아니요. 이 판은 좀 달라요. 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멘틀이 대류하고요. 그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각만 움직이진 않아요. 판이 움직이는데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각하고요. 그 밑에 붙어 있는 멘틀 상부를 바로 판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지각이 있다 칩시다. 지각이 있고 이 아래쪽이 멘틀이라 치자. 여기 지각이고요. 여기 지각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멘틀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이 지각에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 두꺼운 지각을 무슨 지각? 대륙 지각이라고 해요. 대륙 지각이라고 그러고 요 아래 있죠? 요 아래 있는 거. 요 오종을 얇은 거 얘를 무슨 지각? 해양 지각이라고 해요. 해양 지각이라고 그러고요. 왜요? 이걸 외우라고 그러면은 근데 선생님 질문 있는데 선생님 저번 주에 저 이번 시간에 시험 본다고 했는데 왜 시험? 지금 빠진 애들이 좀 있어서 시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 보면 현우는 어떻게 될까? 압도적인 1등을 하겠죠? 현우는 좀 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압도적인 1등 하겠지. 현우? 자,
보자. 여기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인데 대륙지각은 두꺼워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두껍고요. 해양지각은 얇아요. 이거는 뭐 저번에 설명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화강암으로 되어 있죠.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해양지각 뭐로 되어 있어? 현무암으로 되어 있어. 그 다음에 때려 죽여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대륙지각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얘는 밀도가 작다고 하는 거야. 얘는 밀도가 어떨까? 밀도가 상당히 커요. 이게 이제 기본 지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 이 멘틀이 대류예요. 아까 말했듯이 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열애를 받고요. 이 멘틀이 대류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일 때 이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여기 지각 위에 떠 있는 지각이 움직이는데 지각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지각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멘틀의 일부가 여기 지각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이 지각만 딱 띄어져서 용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멘틀의 윗부분이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서 지각과 멘틀 상단부가 같이 띄어져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우리는 바로 뭐라 불러? 판이라고 합니다. 판. 그러니까 위에 지각이 이렇게 있다. 밑에 멘트 있고요. 그래서 이 멘트의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이는데 이게 지각이 움직이는데 지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멘틀의 일부분이 여기 밑에 묻어 있겠지. 묻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지각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각과 더불어서 밑에 뭐가 있어? 멘틀의 일부분이 묻어 있다는 얘기야. 그걸 같이 움직이는 거야. 요거 지각과 그 밑에 붙어 있는 멘틀의 일부 그걸 합쳐서 뭐라 불러? 판이라고 불러. 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각이 막 움직이는 것을 바로 판의 이동이라 표현합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판이 무엇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어디 지우양 어디 갔어요? 예? 캄보디아로 끌려갔습니다. 보냈습니다. 여기 184페이지 맨 밑에 봐봐. 맨 밑에 보고. 183이요? 184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봐. 대륙지가 있고 해양지각이 있는데 요 멘틀 상부 있죠. 여기 멘틀 상부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요거를 바로 뭐라 표현해? 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대륙지각이 왜 더 그거예요? 뭐요? 두께가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현상입니다. 현상을 관측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두꺼워? 왜 얇아지는 의미 없어. 하셔야 됩니다. 아까 권호이가 했던 질문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요. 자, 그 다음에 변동대라고 하는 거 봅시다. 변동대. 여기 멘틀이 상승하고 멘틀이 하강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멘틀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곳에서는 두 가지 힘을 받겠지. 그렇죠? 멘틀이 상승하는 곳에서는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할 거고요. 인장력이 작용할 것이고 반대로 멘틀이 하강하는 곳. 멘틀이 이렇게 하강하는 곳 있죠? 이쪽에서는 양쪽으로 서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할 거야. 횡압력이 작용이 되는데 이렇게 멘틀 대류에 의해서 인장력 또는 횡압력이 작용하고 그 결과 여기 위에 있던 판들이 그 힘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고 멘틀이 하강하는 곳에서는 힘을 받고 그 힘에 의해서 이 판이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역, 이 두 가지 지역에서 뭔 일이 벌어져. 지진이 터지건 아니면 화산이 터지건 뭔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멘틀이 상승하는 곳과 하강하는 곳을 바로 뭐라고 하면 이염지대. 변동대라고 해요. 변동대라고 불러요. 선생님, 저는 서울대 갈 건데요. 아니요. 변동대라고 불러요. 변동대라고 부르는데 이 변동대는 여기서 뭔가 지진이라든가 화산이라든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벌어진 것을 바로 변동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변동대는 크게 지진이 터지는 곳이 있고 화산이 터지는 곳이 있는데 지진이 터지는 곳을 지진대라고 불러요. 그럼 또 소리가 뭐겠죠? 선생님 저는 서울대에 간다니까요. 지진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이 터진 곳을 뭐라 부를까? 화산대라고 합니다. 설정이 뭐가 좋아요? 화산대라고 부르는데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뭔가 멘틀이 뭔가 썸씽이 벌어지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지진대와 화산대 중에 어느 것이 더 숫자가 많을까? 우리 지구상에 보면 지진대가 훨씬 더 많아. 훨씬 더 많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지진이나 화산이 터지게 되는데 화산이 터지면 지진은 반드시 일어나요. 화산만 터지는 않아요. 화산과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 근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산이 터지지 않지. 그렇죠? 찬호 맞죠? 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화산이 터지면 지진은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화산이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진대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로 이렇게 변동대, 이 변동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장력이나 횡압력이 작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변동대를 바로 뭐라 하냐면 판의 경계라고 해요. 판의 경계라고 부르고 이러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한번 볼까요? 페이지 184페이지 위에 그림 봐봐요.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그래서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그래서 이렇게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을 점으로 쭉 표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들 쭉 이어보면 뭐야? 하나의 면으로서 구분이 되겠죠. 이 면들이 바로 뭐냐면 판이다. 판. 그래서 이 판과 판의 경계에서 주로 화산이나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 우리 한국 쪽에서는 뭐 화산이나 지진이 터지지 않습니다만 일본 등 뒤에 보면 화산이나 지진이 많이 터지고 있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 판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판 구조는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의 상대적 힘에 의해 화산 판 구조 논이면 진짜. 자, 계속 저기 말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이거 설명할 때는 좀 도와주십시오. 지구 표면에 여러 개의 판이 이루어져 있으며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화산 활동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이 주로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이론이 바로 판 구조론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논이면 진짜 아니야. 그렇죠. 뭐 우리가 그 말도 또 다른 이론이 나와서 뒤집힐 수도 있겠죠. 자, 판의 구분 한번 보자. 자,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습니다. 대륙판은 화강으로 되어 있고요. 해양판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가 두껍고 얇고, 특히 밀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대륙판의 밀도는 작고 해양판의 밀도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판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입니다.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판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그림이 이제 그 실험이 있죠. 예, 뭐 코코아 가루를 이렇게 뿌려놓고서 이제 열을 가열하게 되면 이 코코아 가루가 위에 움직이겠죠, 그렇죠? 저희 이 시험 보는데 나대지 마시고요. 근데 이따가 쉬는 시간 한 번 더 쉬면 진짜 열심히 드릴게요. 진짜 20분쯤에 5분만 주시면 제가 진짜 자, 완전 중간에 말을 끊으면서 수업이 지금 방해되고 있습니다. 자, 185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 체린의 멘트는 유튜브 영상에 다 올라갑니다. 네, 뭐 본인 이름이 권채린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실명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자. 판의 구조와 이동 한번 보자. 지금 겉부분은 10개의 주요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 한번 볼까요? 판 한번 보자. 자, 우리나라 중심으로 볼까요? 자, 유라시아 판이 있고 필리핀 판, 태평양 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한의 판, 여러 가지 판들이 조각조각 나 있죠. 이런 판의 경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설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주로 지진과 화산은 주로 이게 판의 경계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라는 말로 변동대라고 했었죠. 그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 자, 여기서부터는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잡으면 다 잡을 수 있고요. 놓치면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판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보자. 판의 경계가 있고, 이 판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야. 그렇죠? 멘틀이 상승할 수도 있고
멘틀이 하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멘틀이 상상이 되면 이때 작용의 힘은 어떤 힘이에요? 양쪽에서 당겨주는 뭐예요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설명하는데 바로 코앞에서 뒤로 돌아보는 예. 죄송합니다. 현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자, 멘틀이 상승합니다. 멘틀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서 작용의 힘은 어떤 힘이야? 인장력이 작용하죠. 양쪽으로 들어갈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멘틀이 하강하는 곳에는 뭐가? 횡압력이 작용해요. 양쪽으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하겠죠. 그렇죠? 준수 이해했죠? 오케이. 자, 그럼 이 판의 경기에서는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거나 하강이 되는데 이 판의 경기에서 얘네가 어떤 힘을 받느냐에 따라서 판의 경계를 모두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생성형 경계. 생성형 경계가 있고요. 두 번째,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수렴형 경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보존형 경계 세 가지가 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쪄가지고. 권원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꾸 선을 넘는데 지금 오늘 쓸 마일리지 다 썼습니다. 형이 지금 나대는 마일리지는 지금 다 썼습니다. 그렇죠?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냥 5분만 주시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지금 여기 초등 6학년 애들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나이가 많은 중학교 2학년생들이 오히려 더 수업 쫓아오지 못하고 뒤에 6학년이 보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뒤에 후배가 같이 웃어준다고 해서 야 얘가 날 되게 재밌어 하나 보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난 절대 저 형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저 형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생성형이 한번 보자. 자, 생성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 판이 생기는 거예요. 판이 생기는 곳을 바로 생성형 경계라고 해요. 새로운 판이 생기는 그러니까 새로운 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성형 경계되거든요. 자,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는 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판이 없어진 곳을 바로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요. 자, 그럼 위에 것도 한번 보자. 이 문제 좀 이따 들어갈게요. 얘 한번 보자. 얘는 판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 생성 경계라고 하는 것은 멘틀이 상승한 곳일까, 멘틀이 하강하는 곳일까? 하강 상승. 상승한 곳이야. 멘틀 상승. 멘틀이 상승한 곳이야. 그래서 멘틀이 상승해서 어떻게 될까? 옆으로 가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판이 두두두둑 갈라지겠지. 갈라지면서 여기 있던 용암이 올라와서 새로운 땅덩어리를 만들겠지. 그렇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 이걸 바로 생성형 경계라고 합니다. 생성형 경계.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가 있는데 여기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판이 소멸되는 곳이거든. 그럼 얘는 멘틀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야. 멘틀이 하강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있던 땅도 이렇게 같이 빨려 들어가겠지. 그렇죠? 이것이 바로 수렴형 경계. 요 생성형 경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생성 경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없어요. 생성 경계란 말 대신에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발산형 경계. 발산이 뭐야? 생기다는 뜻이야. 사는 거야.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이 생기는 경계, 발산형 경계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존형 경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 판과 판이 있는데 판과 판이 찢어지거나 합쳐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두두두두두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판이 없어지거나 생기지 않겠지. 그냥 이 판과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엇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마찰만 발산하니까 뭐만 발산할까? 지인만 발산하겠지. 이걸 바로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지진.
지진이 있는데 소율이 집중하셔야 된다. 소율이 처음에는 수업 태도가 진짜 좋았는데 점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소율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못 쫓아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소율 오케이? 내가 여기 유튜브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너 이름을 여기서 알리면 내 유튜브로 올리면 불법 아니에요? 걔가 그러니까 동의해야 저희는 돈 내고 듣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 친구의 답만 전달되니까 걱정 마시고 나대지 마시고. 네? 저기 나눔이. 그 친구한테는 넣는 거예요? 아 그거 예. 상관없네. 나대지 마시고. 공개되지 않나요? 네? 공개되지 아니다.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저희 유튜브 영상 근데- 유튜브에 저희 들어가 있던데 나와 있던데. 아, 근데 여기 수업 말도 안 안 된 돼요. 친구들은 그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 수업에 내 유튜브 채널에 그래서 들어와서 공개- 와 이거 보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오케이. 구독자가 그 226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226명 다 근데 CMS 조회수가 아니잖아. 조회수가 5회밖에 안 돼서 예,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예, 저희가 3회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3회 이유는 3명 세 명이나 봤잖아요. 11회던데. 근데 끝까지 12만 원 정도 날라간 건데. 근데 끝까지 본 사람 없습니다. 끝까지 본 사람. 이거 끊고서 그 유튜브로 보면 예, 그거로 봐도 되는데 수업이 계속 연결되지 않고 중간중간에 안 올리는 것도 있고 올리는 것도 있고 해서 오히려 더 나아요. 네, 나대지 마시고 네. 차라리 지금 열심히 하십시오. 자, 보자. 이거 얼마죠? 자, 지진. 한 수당 4만 원인데. 슬프다. 자, 지진 보자, 지진. 자, 지진인데, 자, 지진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지진의 종류는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지진의 종류는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천발 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발 지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이 있어요. 신발이요? 신발이 아니라 신. 아. 그래서 신발. 요 천자는 뭐냐면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이건 중간이고 이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책 어디 보시냐면 지진의 종류 나오는 게 없을까요? 지진의 종류가 수가 나오는 게 없나? 없네. 188쪽에 있는데요. 188쪽 있어요? 그 점점점점으로 나와 있어요. 점점점점고요. 188쪽이요? 아니 써 있긴 한데 여기 왜 시험 대비 안 해줘요? 근데 시험 기간마다 하루 다른- 끊어야 되는 게 너무 다른 학원 다 해주던데. 여기는 중학교 2학년, 2학년 같이 섞여 있잖아요. 수학 해줘? 아, 제가 여러분 시험 대비하라고 문제는 다 전달했습니다. 문제 달라봤던 친구 다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도윤이도 받았고 찬우도 받았죠. 그렇죠? 예. 저한테 요청한 친구들은 지금 다 시험 문제 주고 있습니다. 시험 대비하라고. 그래서 다 과학 시험을 잘 시험지만 줘도 갈 수 있죠. 저는 제 개인 능력을 그때 자, 천발, 중발, 신발이 있고요. 이게 지진의 깊이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구분한 책이 내용이 없어서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진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사형 관계 한번 보자. 자, 책 한번 보자. 책 어디 보시냐면 186페이지 봐봐요. 발사형 경계, 발사형 경계. 저 예전에 살던 애가 발사해. 자, 발사형 경계가 있습니다. 발사형 경계 있고, 요 발사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 판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판이 이렇게 있고, 요게 판이 이렇게 있는데 멘틀이 이 밑에 있던 멘틀이 상상 옷입니다. 이렇게 상상 옷이에요. 이걸 바로 발사형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먼저 정리해 봅시다. 발사형 경계라고 하는 거 카메라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카메라 좀 돌릴게요. 건아영아 과학 잘해요. 예? 한건아영아 과학 잘해요. 한국어가 누구야? 대단하시. 자 발사형 경계가 있는데 자 발사형 경계는 멘틀이 상상 옷이다 하강하는 옷. 멘틀이 상상 옷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이다? 인장력이 작용합니다. 인장력이 작용합니다. 양쪽 끌어당기는 힘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멘틀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있던 판과 이 판이 어떻게 될까? 발사래. 멀어지겠지. 판과 판이 멀어지면 왜? 이건 지진이다. 판과 판이 멀어지는 거죠. 멘틀이
이렇게 이동하니까 판과 판이 멀어진 거야. 그럼 여기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 있을까? 안 했죠. 여기서 화산이 터지겠죠. 뻥 하고 화산이 터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발생 경계 특징이 뭐가 터진다? 화산이 터진다. 그렇죠. 화산이 터지는 거고요. 화산이 터지니까 당연히 무엇도 생길까? 지진도 생기겠죠. 자, 지진도 생기게 되는데 이 지진의 특징 한번 보자. 얘가 판이 멀어지게 되면 바로 이 부분에서 지진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천발이야, 중발이야, 신발이야. 얕은 곳에서 발생하니까 얘는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근데 쓰나미가 일어나면 지진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나. 그러면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도 일어나니까 쓰나미가 일어나서 심하면 일어날 수 있어. 아, 네. 바닷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그러면 봐봐. 여기 틈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판이 있다 치자. 판이 있고 판이 있어요. 판이 있고 여기서 화산이 터져요. 탕하고 화산이 터지고 그 화산재가 식어서 어떻게 될까? 여기 양쪽에 쌓이게 되겠지. 이렇게 쌓일 거야, 그렇죠? 근데 다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메꿔지겠죠. 이렇게 메꿔진다. 맞죠? 그러면 이게 언덕이 생기게 되는데 이 언덕이 우리가 생각하는 언덕이 아니고요. 뭐 책에서 봅시다. 이 볼로 올라서는데 이게 우리 친다면 거의 300이나 마찬가지예요. 쭉 늘어졌어요. 쭉 이렇게 이 판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쭉 옆으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겠죠. 그렇죠? 쭉 늘어서 있다. 늘어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다 속에 있는 산맥이야. 바다 속에 있는 산맥.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럴까? 얘를 해령이라고 해요. 바다에 있는 산맥이다 그래서 해령이 발달해요. 근데 이게 하나만 발달할까? 그건 아니겠지. 이게 팡 터지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벌어지고 팡 터지고 나서 또 벌어지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쭉쭉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생길 거야. 그렇죠? 우리 여기 그림 보신 것처럼 울퉁불퉁해서 여러 개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령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깊은 골짜기 생기겠지. 그렇죠? 요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그래서 이 발산 경계의 중요한 특징은 멘틀이 상승 곳이고 인장력이 작용하고 화산이 터져. 화산 터지는 걸 기억하십시오. 화산 터져서 여기에 해령이 발달해요. 그 다음에 지진 터지는데 지진은 천발 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령과 열곡이 발달해요. 오케이? 됐죠? 창문 닫아주세요. 예, 닫으십시오. 자, 이거 이해됐나요? 선생님. 예. 근데 해령은 바다에만 주로 이런 판의 경계가 벌어지는 것은 주로 바다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는 잘 쉽게 그런 현상이 잘 안 벌어져요. 그럼 뭐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지. 근데 이 대륙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바다 쪽에서. 왜 원래 그러냐면 이거 안 잠궈지는 거예요? 안 잠궈지는 예, 일단 주로 우리 지구를 봤을 때는 대륙은 그렇게 일부밖에 안 돼요. 바다 훨씬 넓습니다. 거의 대부분 해양지가 사이에 이런 많이 벌어져. 해양지가 또 얇잖아, 그렇죠?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핵심형 키워드는 열고 해령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옆에서 한번 보자. 옆에서 보면 여기 판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근데 해령은 꼭 바다에 침수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도 해령이 돼요? 선도 해령인 경우 거의 없어요. 바다 속에서 일어나게 되면 요 해령이 아니라 뒤에서 호상 열로 들어가는 거 섬은 또 되거든요.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판이 이렇게 있어요. 판이 있고 여기가 판의 중심이야. 그래서 여기가 판의 중심이고요. 여기 해령이 이렇게 있다 치자. 해령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다 치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란 말이야. 요게 멘틀이 이렇게 이동해요. 맞죠? 오늘 잘 설명줘야 돼. 설명.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여기서 새로운 땅덩이가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별명을 뭐라고 붙였어? 생성형 경계라고 불렀죠. 원래 이름 뭐야? 발산 경계란 말이야.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데 이쪽 A 지점과 이쪽의 B 지점을 봤을 때 이 판의 나이를 한번 보자. 나이를 비교하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 A. A가 많을까? B가 많을까? 어디가 A인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B요. B.
B가 좀 더 나이가 많겠지. 그렇죠?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맞죠? 나이가 많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오래됐다는 얘기죠. 얘는 생겨서 원래 여기서 빵 터져서 항상 밀려가서 이렇게 얘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얘는 한참 생겼다는 얘기죠. 한참 전에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이를 본다면 A에 비해서 이게 A고요. 이쪽을 B라고 봅시다. 그럼 A와 B를 비교했을 때 나이는 B가 더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해령을 중심으로 봤을 때 해령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다? 올드하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 다음에 두께를 한번 보자. 두께. 자, 두께 보게 되면 여기 해령을 중심으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이가 오래됐단 말이야. 그렇죠? 이쪽은 젊고 이쪽은 나이가 많아. 그럼 나이가 많다는 얘기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거고 오래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막 퇴적물들이 여기 계속 쌓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퇴적물들이 이렇게 많이 쌓인다. 그래서 두께를 보게 되면 A와 B 중에 어느 쪽이 두꺼워? B가 좀 더 두껍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근데 B가 왜 침식이 되는 거? 침식 바닷속이라서 침식보다는 퇴적이 더 많이. 네. 그래서 B가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질 거예요. 왜? 퇴적물이 많이 쌓이게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판의 경계입니다. 판의 경계고 판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치자.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다가 A, B, C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표시했어. 그럼 이게 판의 경계고 판들이 양쪽으로 찢어지고 있잖아. 그렇지? 무슨 경계야 여기가? 발산 경계가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면 B 지역에는 해령이 발달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B가 가장 영하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영하라고요. 그다음. 차갑다. A와 C를 비교했을 때 C가 더 올드하다. 그럼 B랑 C랑 비교하면 B하고 C를 비교하면 얘가 더 올드하죠. 가장 올드하죠. 얘는 새로 생긴 거죠. 판이. 그래서 C가 가장 올드하고 가장 두께가 어떻다? 두껍다. 그 다음에 B 지역에서는 화산 앤드 천발 지진 발생. 오케이? 이거 판 경계에서 멀리 있는 게 제일 나이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내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잘 들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186쪽에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발달 지형, 해령, 열곡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요. 해령 중심부에 V자 모양으로 갈라진 열곡이 형성된다. 열곡을 중심으로 두 판이 서로 멀어지고 열곡에서 마그마 분출하여 새로운 해양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 봐봐. 해령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설명이 있어요. 그렇죠? 나이도 많아지고 퇴적물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떻다? 두꺼워진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발산형 경계예요. 이해됐죠? 준수 이해됐죠? 자, 그래서 페이지 187페이지 봐봐요. 해령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해악 지각의 나이 봐봐요. 0이 바로 해령이고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멀어질수록 나이가 점점 많다고 하는 것을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판 사이에서도 역시 아까 누가 지금했듯이 발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열곡대가 이제 대단히 발달하겠죠. 그 다음에 그 열곡대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새로운 바다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적으로 동아프리카 열곡대 예가 되겠네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산이 터지고 천발 지진추를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하는 거 볼까요? 근데 지구대하고 열대하고 같은 거예요. 예? 지구대. 지구요? 네. 지구 무슨데? 아니 그 동아프리카 지구대라는 말을 본 것 같아서. 그냥 그 지역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냥 그 지역을 이렇게 무슨 지구대에 표현하는데 비슷한 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지역을 뜻할 때 아마 지구대라고 표현할 거예요. 근데 막 물의 높이가 막 땅의 높이보다 높으면 그럼 그 땅은 옛날에 해영이었던 거예요. 예,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막 네덜란드는 막 물이
물의 높이가 땅의 높이보다 높잖아요. 높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옛날 그 네덜란드 땅은 해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해양 지각이 융기에서 대륙 지각이 될 수도 있는데 훨씬 높이 융기될 수도 있고요. 그 융기된 정도의 차이겠죠. 그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한번 보자.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수렴형계가 됐네. 수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자, 우리가 만약에 채진이가 반에서 반장이 됐다 치자. 그럼 여러 이제 반에 학생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운동회 할 때 우리가 어떤 옷을 할까라고 해서 여러 의견이 있겠지, 그렇죠? 막 소율이는 막 우리 나 빨간색이 좋아, 뭐 흰색이 좋아,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 반 친구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야 돼? 수렴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 판을 받아들이는 경계를 바로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요. 이 수렴형 경계에서는 멘틀이 대류하는데 얘는 멘틀이 하강하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수렴형 경계입니다. 멘틀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때 받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양쪽에서 짜고가 되겠지. 횡압력이 작용해요. 횡압력이 작용하고요. 이거의 특징은 판과 판이 만난단 말이야. 반대 방향으로 만나서 만나버린단 말이야. 만나버리게 되니까 결국 판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특징은 판의 소멸이 일어난다. 판의 소멸이 일어나요. 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 지구 전체를 보게 되면 판이 소멸되는 것도 있고 판이 생겨나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렴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 판과 판이 만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원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판이 있고요. 여기도 판이 있다 치자. 근데 멘틀이 하강하는 곳이야. 멘틀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얘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그럼 여기서 팡 하고 충돌할 거 아니야, 그렇지? 요런 경계를 바로 뭐라 불러? 소리, 요런 경계를 무슨 경계? 발산이 네, 수렴형 경계를 부르죠. 수렴형 경계를 부른다. 수렴형 경계를 부르는데, 자, 수렴형 경계를 공부할 때 이거 잠깐 보자. 우리 지구의 땅덩어리 말이야. 땅덩어리 크게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이 있어요. 대륙지각은 무거워. 대륙지각은 가벼워. 해양지각은 어때? 무거워. 그러니까 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이 만나는데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이동하고 얘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 힘을 바로 뭐라 불러? 횡압력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횡압력이 작용이 되는데 이 판과 판이 어떤 판끼리 만나냐는 이야기야. 자, 첫 번째 판과 판이 만나는데 이 판과 판이 비슷한 판이 만난다 치자. 대륙판끼리 또는 해양판끼리 만날 거야. 두 개의 무게가 어때? 비슷하잖아. 밀도가 크지? 야, 저기 밀도가 둘 다 비슷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빨려 들어가. 펑 솟구치겠지. 이게 비슷해요. 비슷하면 어떻게 될까? 솟구친단 말이야. 이걸 바로 충돌형 경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판의 두께와 판의 밀도가 다르다 치자. 자, 이거 두 개 표현했어요. 이게 뭐야? 대륙지각이야. 얇아? 해양지각이야. 그러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을 봤을 때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쪽이 가볍나? 얘가 가볍고 얘가 무겁지. 그치? 붙이면 어떻게 될까? 무거운 것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겠지. 이렇게 두두둑 하고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치? 이걸 바로 뭐라 부를까? 서위평 경계를 불러요. 그러니까 판과 판의 밀도가 비슷하면 솟구칠 것이고요. 판과 판의 밀도가 서로 다르다면 무거운 것이 가벼운 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걸 서위평 경계를 불러요. 그래서 하이평이요. 예, 판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삽입이에요, 서입이에요. 섭입, 예, 서로 판의 밀도가 비슷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거나 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얘는 밀도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정면 충돌을 해요.
이거를 충돌형 경계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밀도가 큰 해양판하고 밀도가 작은 대류판이 만났다. 그러면 한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어느 게? 무거운 게 밑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를 섭입형 경계라고 해요. 여기서 보자. 판이 비슷하죠? 여기 한번 봅니다. 자, 두 개 판의 밀도 비슷해요. 그럼 얘가 충돌을 해서 이렇게 솟구쳐요. 그럼 이게 솟구치면 언덕이 만들어지면 아니 커다란 산맥이 만들어져요. 이 대표님이 바로 뭘까?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스곡 산맥이라고 불러요. 솟구치기 때문에. 그럼 백두산도 그런가요? 백두산은 그것 때문에 생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뭐 화산이 터져서 만든 거지 판과 판이 충돌해서 만든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대륙지각,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이 만나요. 근데 해양지각이 무거워 밑으로 뚜두두 빨려 들어가겠죠, 그렇죠? 서평 경계. 그럼 서평 경계에서는 산맥이 안 만들어져요. 자, 먼저 서평 경계 한번 보자. 서평 경계.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서위평 경계를 보는데 체린 앤 소율수 주목해 주시고요. 주목해 줍니다. 시계 샀군요. 원래 있었군요. 그 유명한 애플워치인가요? 역시 애플워치. 쌤 왜 애플워치가 없어요? 하는 시계 없어요. 그거 그 기종이 있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것도 최신 아이폰입니다. 우와 잠깐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우와 아이폰 뭐예요? 8. 우와 저기 있지? 저희 유물 동생 아이폰 아니에요? 8 썼었어요. 그렇죠. 아이폰 8 좋습니다. 언제 나온 거예요? 근데 고장 났어요. 근데 그거 그냥 안 나요. 쌤 배터리 갈았다며요. 네. 그럴 바엔 새로운 거 사. 아니요. 난 휴대폰 근데 그게 배터리 넣었다 빼야 되는 그런 핸드폰. 아닙니다. 그건 옛날 거고요. 자, 서평 경계 한번 보자. 자, 여기에 아주 두껍고 가벼운 대류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무겁고 얇은 해양판이 이렇게 있다 치자. 만나는 거야. 그럼 여기 검은색 쓴 것이 바로 대류판이고요. 이게 대류판이고요. 대류판이고 이것이 해양판이야. 해양판인데 요 두 개의 판이 뭐야?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해양판이 무겁잖아. 해양판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될까?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이 해양판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대류판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두두둑하고 해양판이 밑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류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점의 맨 윗부분 있지. 여기는 이게 바다라면 엄청나게 깊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린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요 부분을 해구라고 해요. 해구. 엄청나게 깊겠죠.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해양판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여기 마찰이 생기겠지. 마찰이 생기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이 마찰이 뭘로 느껴지는 거야?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렇죠? 부두둑하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얘는 여기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네. 무슨 지진? 천발 지진. 좀 더 깊은 곳에서 발생했네. 중발 지진. 아주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어. 뭐야? 신발 지진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얘의 특징, 이 서평 경계라고 하는 것은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서평 경계예요. 그 다음에 준수 여기서 놀라면 안 돼. 이게 밑으로 쭉 빨려 들어가요. 드드드득 하고 막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마찰이 발생하지. 그 마찰이 발생하면 진동도 발생하고 소리도 발생하겠지만 열도 발생한단 말이야. 그 열에 의해서 얘가 녹아서
펑 하고 터져. 뭐도 생길 수 있다. 화산도 터질 수 있다. 쓰나미는 어떻게 생길까? 좀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화산이 터지고요. 요 화산이 터진 다음에 이거 식어서 얘가 섬이 됐어요. 여기 이제 물이 있다 치자. 여기 물들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화산이 터져서 여기 섬을 줬어요. 그 섬을 뭐라 부를까? 호상열도. 호상열도. 을 호상열도라고 부르죠. 그 왜 호상열도냐면 호가 어떤지 알죠?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호라고 부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 보자. 여기 경계물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땅이 이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여기 경계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이것도 잘라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면으로 이렇게 쭉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화산이 터지는데 여기 한 번만 터질까? 여기 빨려 들어가면 여기서 다 용암이 몰려서 펑펑펑 터진단 말이야. 그렇지? 이것이 바닷속에 잠겨 있다면 섬들이 이렇게 쭉 나란히 연결돼 있겠지. 여기도 화산 터졌고 여기도 화산 터졌단 말이야. 요게 물에 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원에 호처럼 생겼다 그래서 호상열도라고 그러고 이 호상열도가 지금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권은이가 좋아하는 1번 1번이 바로 호상열도입니다. 호상열도. 이 1번이 과거에는 화산이 터졌던 그 흔적이 바로 1번의 흔적이죠. 흔적. 빨리 수업 때다 개선돼야 되는데 빨리 개선이 안 되네요. 잘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서평 경계 특징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자, 서평 경계에서 벌어지는 일. 첫 번째,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뭐도 터진다. 화산이 터진다. 그 다음에 해구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상열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 대표 얘가 바로 뭐야? 일본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 치자. 우리가 일본이 있죠? 우리나라 있어요. 우리나라 있으면 여기 일본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예. 이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예요? 소세지다. 일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판의 경계예요. 여기가 대륙판이고요. 여기가 해양판이에요. 그래서 해양판이 일본 뒤쪽으로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뒤쪽에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어마무시하게 발생한 거죠. 근데 일본의 그 큰 새 섬은 한 번에 다 생긴 거야? 하나씩 생긴 거야? 한 번에 생겼겠죠. 여기 판에서. 네. 한 번에 생겼겠죠. 여기 터질 때 여기서 팡팡팡 동시에 터지겠죠. 그래서 여기 섬나라 생긴 거야. 그래서 여기 일본 뒤쪽에서 바로 판이 섬멸되고 있어요. 태평판이 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고요. 천발, 중발, 신발, 화산 터지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괜찮죠. 그렇죠? 그럼 일본은 좋은 거 아니야? 계속 연구 확장이니까. 예? 영토 확장되긴요. 땅은 그대로지만 이게 밑에 빨려 들어가서 지진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심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빨리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것도 그냥 같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겠죠. 휘말려서. 그럼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 빨리 들어가면 좋겠다. 6시다. 얘가 되게 불편해요. 거의 내 일본을 좋아하는 거예요. 1분까지 빨리 들어가면 기분도 없고 너무 좋아.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주에 숙제 오늘 배운 거 저기 문제 있죠? 문제 숙제 되고